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요 영상까지 트셨다면 이제 진짜 지구과학 2를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으리라 믿고요. 한번 제대로 또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태양계랑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배웠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오늘 내용도 그거보다 더 쉬울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가 안쪽이 뜨거운 건 여러분들 아시죠? 내려갈수록 점점 뜨겁잖아요. 그죠? 거기가 왜 뜨거운 건지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개념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왜 뜨거운지 알면 되고, 방사성 원소라는 게 뭔지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각 연료량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지각 연료량.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지구 탄생 초기에 생성된 에너지가 뭔지. 탄생, 이거 그냥 미리 얘기하면 그 미행성체 충돌열이죠. 그죠? 미행성체 충돌열이고, 그 다음에 지각연료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대략적으로 받고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 내부는 뜨겁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체 왜 뜨거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뜨겁다, 이게 아니고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미행성체 충돌열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미행성체가 충돌을 하면서 마그마 바다 상태가 됐고, 나중에 이제 미행성체 충돌이 잦아들면서 지구의 겉에부터 식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겉에는 식어갖고 이제 다 지각이 됐는데, 안쪽에 여전히 완벽하게 안 식고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식은 게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안에 그 미행성체 충돌로 인한 열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뭐냐면 방사성 원소 붕괴열입니다. 이게 뭐 저 지구과학 1을 공부한 학생들은 뭐 쉽게 알 텐데, 혹시 저기 지원을 공부 안 한 친구 있을까봐 얘기를 해주면, 방사성 원소는 쉽게 그냥 깊게 안 들어갈게요. 이 지구상에 좀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어요. 불안정한 이유는 이제 중성자 개수가 많아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 불안정한 원소들은 당연히 안정한 원소로 바뀌려고 하겠죠. 자, 이런 불안정한 원소들을 우리가 방사성 원소라고 하고요. 방사성 원소. 방사성 원소가 안정한 원소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붕괴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붕괴할 때 질량이 살짝 감소하는데, 그 감소한 질량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튀어나오는 열.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제 지구과학 1을 공부한 친구들은 참고하면 좋은 게, 이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어디 나옵니까? 막 반감기 할 때도 방사성 원소 나오지만, 그 멘틀 대류설 할 때도 나왔을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G2에서는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라늄 238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불안정한 원소거든요. 방사성 원소고, 얘가 나부로 이렇게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열이 나오는데, 그 열 때문에 또 뜨겁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방사성 원소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구상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중에서 이러한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를 하면서 계속 열을 지속적으로 내뿜고 있습니다. 됐죠? 대부분 이제 우라늄, 토륨, 뭐 칼륨, 뭐 루비디움,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무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이제 완전 기초적인 건데 하나 얘기를 할게요. 혹시 몰라서. 내핵이랑 외핵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지는지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철이랑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멘틀이랑 지각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규소랑 산소가 비율이 퍼센트로 따지면 어디가 더 많냐면, 멘틀도 많긴 한데 지각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각은 두 개로 나뉘는데, 얇은 해양 지각이랑 두꺼운 대륙 지각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륙 지각에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규소랑 산소가 멘틀이랑 지각에 많다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많다고요? 대륙 지각에 굉장히 많아요. 대륙 지각에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해양 지각이고, 멘틀에는 상대적으로 비율, 퍼센트로 따지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되는 게, 자, 멘틀은 감람암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규소랑 산소가 다른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에 비하면 좀 비율이 적다는 거. 그리고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강암 SiO2,
O. 보통 이제 산소가 규소보다 좀 더 많거든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Si 하나랑 O 두 개 해서 SiO2 함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구과학 원에서도 이건 나오죠. SiO2 함량이 많은 암석 중에 하나가 화강암인데 대륙 지각은 대부분 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도 역시 SiO2 함량이 높긴 한데 화강암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멘트리 감람암, 대륙지각의 화강암, 해양지각의 현무암 이거는 정말 수학으로 따지면 덧셈뺄셈 같은 거거든요. 당연스럽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 학교 건물 포함해서 주변에 보면 그 죄다 화강암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봤죠, 여러분. 우리가 대륙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륙에 화강암이 많은 거고. 그리고 저기 혹시 요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주도 살고 있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울릉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오히려 화강암보다는 현무암이 많을 거예요. 여행 갔을 때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화강암, 현무암, 감람암 중 어디서 많은지 한번 보면은요. 요 세 가지 암석에 우라늄도 있고 토륨도 있고 칼륨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사성 원소들이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화강암에서 우라늄에 의해서 방출되는 방사성 원소 붕괴열, 토륨에 의해서 방출되는 방사성 원소 붕괴열, 그 다음 칼륨에 의해서 방출되는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다 높죠. 현무암이랑 감람암보다. 그리고 현무암이 이빠고요. 그죠? 감람암이 제일 열이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화강암에 방사성 원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감람암, 현무암, 화강암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규소랑 산소가 화강암이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걸 우리가 SiO2 함량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SiO2 함량이 높으면 방사성 원소가 대체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강암에서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현무암, 그 다음이 감람암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 암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기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화강암에서 가장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륙지각이 가장 뜨겁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구 안쪽 깊숙한데 막 핵이나 멘틀 막 이런 데보다 대륙지각이 더 뜨거워야 될까요?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열이 방사성 원소 붕괴열 말고 하나 더 있었죠. 뭐였어요? 미행성체 충돌로 인해서 생긴 열이 있잖아요. 그게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지구 탄생 초기에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열 에너지, 이건 뭐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미행성체 충돌 열 때문에 생긴 애들이죠. 얘네가 훨씬 많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사성 원소 붕괴열만 따지면 대륙지각에서 가장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디가 제일 뜨겁냐라고 하면은 지구 내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근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 탄생 초기에 생성된 열, 미행성체 충돌에 의해서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요. 요 안에. 그리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라. 근데 요게 더 지구 내부에 많이 축적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추가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쨌든 간에 그 성운이 맨 처음에 막 수축을 하면서 열 에너지가 응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핵과 멘틀이 분화가 됐죠. 이거 기억나세요? 요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막 다 섞여 있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무거운 물질들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서 핵이 생겼다고 했는데 멘틀과 핵이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구과학 1을 공부한 친구들은 알 텐데 모르더라도 들어보세요. 이게 지구과학 1에서 그 별이 작아지는 게 나와요. 별이 작아지면은
별이 뜨거워지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뭔가가 수축을 한다는 얘기는요. 무거운 중력에 의해서 가운데로 쏠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별이나 이런 것들도 수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운데로 중력 때문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지우개를 떨어뜨렸을 때 교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쪽에 있을 때를 뭐라고 하죠? 이제 위치 에너지를, 뭐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아시죠? 그 정도는. 그럼 이제 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 별이 이렇게 있을 때 별이 작아지는 이유도 뭐라고요? 작아지는 것도 기체 입자들이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얘네들도 이제 클 때는 중력을 거슬러서 위쪽에 있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뀝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떨어지면서 뭐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자, 근데 운동 에너지로만 바뀌는 게 아니고 열 에너지로도 같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 열 에너지 때문에 별이 수축을 할 때 또는 성운이 수축을 할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지금 무거운 물질들이 가운데로 몰렸다는 거는 중력에 의해서 뭔가 저기 가운데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 하여튼 그냥 가운데로 중력 때문에 몰리면 위치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서 뜨거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아시겠죠? 처음에 성운이 중력 수축하고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면서 가운데로 뭔가 몰리면서 물질들이 열 에너지가 또 축적이 됐다, 요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가장 열 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원인은 미행성체 충돌열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가 이제 뜨겁다고 했잖아요. 뜨겁다 보니까 이게 바깥으로 열이 스멀스멀 새어 나와요. 그래서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열은 지표면으로 방출됩니다. 왜? 모든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구 안쪽이 더 뜨거우니까 자연스럽게 지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열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기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 열이 튀어나오는 량을, 자, 지각에서 열이 흐르는 량, 지각 연류량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용어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지각 연류량의 정의는요, 자, 1제곱미터, 이만큼, 1m, 그죠? 1제곱미터. 이거를 과학에서는 단위 면적이라고 합니다. 요런 용어도 알아두세요. 단위 면적의 지표면에서, 자, 1초는 우리가 단위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열량을 우리가 지각 연류량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지각 연류량은 어디서 높냐?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요. 이거 마그마 튀어나온 데서 지각 연류량 높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 이거, 마그마 튀어나온 데서 지각 연류량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해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구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각 연류량 그래프를 보면 해령이라던가 아니면은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 이런 데가 지각 연류량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해령에서 이제 해양지각이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쫙 가죠. 그러면서 점점점 식죠. 식으니까 지각 연류량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러다가 지각 연류량이 가장 적은 곳, 그러니까 가장 차가운 곳이 어디냐? 해구가 됩니다. 해구 근처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각 연류량이 높은 곳은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마그마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 근데 멘틀 대류 상승하는 곳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 대표적인 곳이 이제 해령이랑 열곡대, 열점, 호상열도 뭐 이런 데가 있죠. 자, 이거 뭔지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지구과학 1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구과학 1 들은 친구들은 여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이게 해양판끼리 만나거나 대륙판끼리 만날 때, 자,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밀도가 더 큰 판이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저기 해양판에 포함되어 있던 그 암석 안에 들어있던 그 H2O 성분, 물 성분이 압력 때문에 튀어나와서 멘틀로 들어가면 뭐 아무튼 마그마가 생깁니다. 여기 G2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지구과학 1에서는 중요한데 지구과학 1에서는 마그마의 생성 원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물이 해양판에 압력이 받으면서 해양판이 압력을 받으면서 물이 튀어나오면 그 물에 의해서 멘틀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마그마가 생기거든요.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마그마가 생겨요. 그래서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항상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냥 외우셔도 돼요. 지구과학 2만 하실 거면. 자, 아무튼 간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마그마가 이렇게 뭐 올라와갖고, 이렇게 쪼로로로로록 섬이 생기죠. 자, 이거를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호상열도. 줄지어 있는 저 섬을 호상열도라고 하는데,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날 때도 요쪽이 이 바다인 경우가 있거든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러면 요걸 호상열도라고 해요. 아무튼 간에, 마그마가 올라와서 섬이 열지어져 있는 거.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죠. 일본 같은 걸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상열도, 이게 판이 내려가는 곳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올 때 호상열도 같은 데서 지각연료량이 높게 측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판이랑 해양판이 멀어질 때는 이게 산맥이 생겨요. 산맥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해저산맥,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이라고 하고요. 해령의 한가운데는 V자로 생긴 이제 찢어져 있는, 균열할 때 열자 써서 균열이 나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열곡이 발달해 있고요. 대륙판끼리 벌어질 때는 그 열곡이 조금 더 넓게 발달이 돼서 우리가 지대할 때 대자 써서 열곡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열점은 뭐냐면은, 열점은 이제 어떤 곳에서 멘틀의 저기 밑에 하부에서, 멘틀의 저기 맨 밑에서 뜨거운 물질이 확 올라오는 걸 우리가 열점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뜨거운 물질이 올라와서 멘틀 윗부분에서 마그마가 고여있는 부분을 열점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저 하와이 같은 게, 제주도나 하와이 이런 게 열점으로 생긴 거거든요. 용어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튼 간에 결론은 뭐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온다는 거 당연한 거고, 요 정도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 연료량이 낮은 곳은 어디냐면, 멘틀 물질이 하강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해구가 있죠. 해구, 섭입대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섭입대가 뭐냐면, 아까 전에 이렇게 마그마가 저기 생기는 곳, 여기 해양지각이 내려가는 곳을 우리가 섭입대라고 하는데, 섭입대가 전체적으로는 차갑지만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는 곳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섭입대는 그 마그마 없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의 한가운데 있죠. 대륙의 한가운데. 예를 들면 뭐 요런데, 대륙의 한가운데, 판의 경계가 아닌 곳, 그런 데는 뭐 마그마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그런 데를 우리가 저기 뭐 어려운 말로 순상지라고도 하는데, 요런 데가 이제 지각 연료량이 낮은 곳에 속합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잘 보시면 대략적인 위치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일단 여기가 대서양인 건 아시죠? 여기가 태평양이고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대서양 한가운데 해령이 쫙 나 있고요.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해서 태평양에서는 이제 그 오른쪽 밑에 남동 쪽에 해령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되면서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식어서 차가워지다가 밀도가 겁나 높아지면 이제 저기 대륙지각 밑으로 이제 섭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각 연료량을 해양지각이랑 vs 대륙지각이랑, 자, 지각 연료량을 비교를 하면은요, 해양지각이 지각 연료량이 더 높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방사성 원소 붕괴열은, 자, 대륙지각, 자, 복습해 봅시다.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륙지각은
이 SiO2 함량이 높은 화강암인데 방사성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방사성 원소 분계열이 많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왜 그런 것도 뉴스에 나온 적 있어요. 그 화분에 아니면 어디 그 앞마당에 그 화강암이 너무 많으면은 방사성 그 수치가 좀 높게 나와서 몸에 해롭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 화강암에 저기 방사성 원소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사성 원소 분계열은 대륙지각이 더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지각 연료량, 밑에서 열이 튀어나오는 정도는 해양지각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별표 100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요것만 볼게요. 지금 요거 화강암이랑 현무암만 따지고 보면은 화강암에서 방사성 원소 분계열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해양지각이 훨씬 얇아요. 여기다 색칠해 보면 대륙지각은 뭐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해양지각은 이렇게 얇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나죠?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 중에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라고 했죠? 지구 저 안쪽에 축적되어 있던 그 미행성체 충돌로 인해 축적되어 있는 그 열, 아직 안 식고 남아있는 열, 그게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게 위로 막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로 더 잘 올라오겠습니까? 대륙지각은 두껍잖아요? 이거 뚫고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륙지각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해양지각은 굉장히 얇죠. 그러니까 멘틀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각 연료량이 좀 높게 나타난다는 거, 밑에 열이 쉽게 뚫고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만 따지면 화강암이 더 많다. 그러니까 대륙지각이 더 많은데, 대륙지각이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이 훨씬 더 많은데, 지각 연료량을 따지면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열이잖아요. 근데 그걸 따지면 해양지각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 멘틀이 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못 말했어요. 해양지각이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멘틀에서 열이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해양지각이 얇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지각 연료량 분포를 보면은요, 여기 아까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한가운데 지각 연료량 쫙 높죠. 왜 그럴까요? 여기 해령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해령이 있는 라인을 따라서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납니다. 또는 해령이 아니더라도 열곡대라든지 아니면 호상열도라든지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오는 거고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구석에 있긴 한데, 그 우리나라 요 오른쪽 바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요 동해를 보면은 뭐 방사성 원소 분계열 지각 연료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도 약간 노란색이죠. 꽤 높아요. 자, 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동해가 지각 연료량이 높은 이유가 멘틀 상승에 의해서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와중에 멘틀이 계속 위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얘네가 벌어지게 된 건데, 그 멘틀이 상승했던 그 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각 연료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한번, 이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중요한 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지각 연료량은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많다. 방사성 원소 분계열은 대륙지각이 더 많지만 해양지각이 더 얇아서 그렇다고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방출이 되는 과정에서 그 열 때문에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각 변동, 뭐 대륙 이동이라던가 판의 운동에 대해서는, 멘틀 대류에 대해서는 지구과학 1에서 자세히 배우는 거고 지구과학 2에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됐죠? 자, 결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각 변동의 원동력이다. 이거 당연한 말이지만 중요한 말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 멘틀, 요거 세 개 중에서,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kg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 어디서 제일 많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말했죠. 대륙지각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일 방사성 원소 분계열이 많다. 근데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 중에서 지각연류량은 어디서도 많다? 지각연류량은 거꾸로 해양지각에도 많다는 거예요. 방사성 원소 분계열 별로 안 되는데 왜 많지? 왜 많다고요? 얇아서 멘틀에서 올라오는 열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거 두 개 다 중요해요.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둡시다. 대륙지각이랑 멘틀 중에서 자, 방사성 원소 붕괴로 방출되는 전체 열량이 어디가 많냐고 했는데 아까 전에 그 같은 양에서는 이제 대륙지각에서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멘틀이 지각보다 훨씬 크죠. 지구 전체 부피의 대부분을 멘틀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량으로 따지면은 멘틀이 방사성 원소 붕괴열 방출되는 양이 싹 다 전체로 토탈로 따지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평하게 같은 질량에서 1kg에서 방출되는 거를 따지면 대륙지각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혹시 이제 뭐 전체라고 나오면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보자마자 벌써 이건 뭐야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거 뭐 별거 아니고요. 이거 뭐 공식 제대로 사용하는 문제도 모의고사에 막 이렇게 제대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라고 할게요. 지표고요. 저기가 저기 어디 밑이라고 할게요. 지하인데. 일단 그 지각 연류량 공식이 요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풀어 헤쳐보면 요렇게 돼요. 지각 연류량이 온도 차이, 지층 두께, 지층의 열 전도도랑 연관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요 그림만 보세요. 밑에서 여기서 열이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이 열이 전달되는 정도가, 자, 요 두께, 요거를 델타 Z라고 해볼게요. 요 두께가 두꺼우면 열이 잘 못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층 두께랑은 반비례합니다. 지각 연류량이. 요까지는 이해되시죠? 쉽죠? 그리고 온도 차이가 심할수록 지각 연류량이 더 커요. 자, 뭔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기랑 온도가 비슷해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해볼게요. 마음대로 여기가 뭐 예를 들면 50도고 여기가 뭐 한 30도 뭐 이랬다고 해봐요. 온도가. 그럼 온도 차이가 한 20도밖에 안 나죠. 이러면 지각 연류량이 별로 안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여기 예를 들면 그냥 한 여기가 200도라고 해볼게요. 200도, 300도 이러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죠. 이러면 열이 더 팍팍팍 빠르게 많이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심할수록, 온도 차이를 이제 델타 T라고 한 거예요. 온도 차이가 심할수록 지각 연류량이 크다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너무 쉽죠. 지각 연류량이 지층 두께랑 반비례, 온도 차이랑은 비례한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지표 자체가 암석 자체가 어떤 암석이냐에 따라서 지각 연류량이 다를 수가 있겠죠. 열 전도도가 뭔지 아시죠? 열을 전달하는 그 정도를 열 전도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K라고 하면, 열 전도도가 클수록 당연히 지각 연류량이 더 높겠죠. 얘가 열을 더 잘 전달하는 물질일수록요. 뭐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가 완전 그냥 철광석으로 돼 있는 곳이다. 그럼 철이니까 온도 전달이 잘 될 텐데 여기 밑에가 죄다 뭐 나무라던가 뭐 동굴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지각 연료량이 별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열을 잘 전달하는 물질들로 이루어진 지층이 지각 연료량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비례를 하겠죠. 뭐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뭐 계산해서 푸는 문제는 뭐 이렇게 제대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실 끝이에요. 별거 없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진짜 별거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되게 금방금방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기출문제집을 사셨으면 풀어보시고 해설을 듣는 게 좋고요. 혹시 없으면 일시정지 눌러가면서 화면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4년 10월 학평인데요. 자, 그림은 어느 판 경계 부근의 단면과 이 지역의 지각 연류량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쫙 계속 해양지각이 이동을 하다가 해양판이 이동을 하다가 가장 많이 식어 있는 해구 근처가 지각 연료량이 가장 적은 걸 알 수가 있고, 쫙 내려가서 마그마 생겨서 올라오는 것이 지각 연료량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 요런 디테일도 있네요. 마그마 이렇게 두 군데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 두 군데가 좀 더 높죠. 아무튼 간에 자, 풀어봅시다. 기억번, 지각 연료량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는 양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뭐예요?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1제곱미터에서 1초 동안 방출되는 열을 지각 연료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에서 지각 연료량이 주변보다, A가 지금 해구 근처 얘기하는 거죠. 낮은 이유는 멘틀 물질의 하강과 관련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멘틀 물질 하강. 이거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봐 또 지구과학 원 안 했으면,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면 자, 마그마가 튀어나오게 돼요. 근데 멘틀 물질이 하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멘틀 물질이 이렇게 하강을 해요. 밑으로 하강을 하면은 두 개가 서로 붙게 됩니다. 두 개가 서로 붙으면서 하나가 내려가고 해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지각 연료량이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서 잡아 끌어주니까 해령에서 나온 물질이 이쪽으로 쫙 가면서 점점 식어서 지각 연료량이 낮게 되는 거니까요. 자, 디귿번, B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지각 연료량 높게 나. 당연한 얘기. 정답 5번. 너무 쉬워요. 빨리 넘어갑시다. 자, 이거는 자, 그림은 태평양 부근의 지각 연료량 분포 나타낸 거고, 지각 연료량 암석 1kg당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방출되는 열량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딱 보면 알겠지만 화강암이 제일 많고요,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현무암, 감람암. 이거는 자료로 안 주어줘도 여러분들이 그 순서 뭐가 제일 많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기억번, 지각 연료량은 C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 이랬는데, 여기 C를 보면 지금 진하잖아요. 지각 연료량 높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니은번, 암석 1kg당 방사성 원소에 의해 방출되는 열량은 멘틀이, 자, 지금 전체가 아니고 1kg당이라고 했으니까 멘틀이 지각보다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니은번이 그냥 멘틀 전체 vs 대륙지각 전체 이렇게 물어봤으면 멘틀이 더 많은데 1kg당이라고 했으니까 화강암이 더 많은 거예요. 대륙지각이.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A 지점과 C 지점에서의 지각 연료량 차이가 생기는 주된 이유는 A랑 C를 볼까요? C는 지금 요 태평양 오른쪽 밑에 여기 해령 있는 곳이죠. C. 그 다음에 여기 B는 일본 옆이죠. 여기가 지금 지각 연료량이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멘틀 물질의 상승 때문이다. 뭐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죠? 맞는 말. 그래서 여기가 애초에 지각 연료량이 높다는 이유가 마그마가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바다 한가운데 마그마 튀어나온 건 해령밖에 없거든요. 멘틀 물질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는 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 잠깐 혹시나 하고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그 자꾸 뭐 멘틀 물질 상승 하강, 그 다음에 뭐 해양판, 대륙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사실 그 선생님 강의 중에 그 판구조론에 관련된 강의 듣고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아무튼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23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각 연료량 분포, 이것도 지각 연료량,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에너지 방출량. 이거 두 개 다 나왔네요. 그죠? 요게 지각 연료량, 이게 방사성 원소 붕괴열인데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각 연료량은 여기 해령 따라서 높죠. 그죠? 그 해령 따라서 높고, 방사성 원소 붕괴율은 오히려 이 대륙 쪽에서 좀 진하게 나타나죠. 높게. 왜 그래요? 대륙 지각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바로 가봅시다. 기억번, 지각 연료량은 A가 A 지역보다 B 지역이 많다. 지금 보면은 A가 더 많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틀린 말, 자료만 봐도. 니은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에너지 방출량은 A보다 B 지역이 많다. 이것도 그냥 보면은 바로 맞는 거 알 수 있고요. B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다음 디귿번, A 지역의 지각 연료량은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에너지 방출량보다 멘틀에서 전달되는 열에 더 큰 영향을.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분명히 그 A 지역이 방사성 원소 붕괴는 적어요. 그죠? 적은데도 지각 연료량은 많은 거잖아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해양 지각은 어떻습니까? 해양 지각은 얇아서 해양판 자체에서 방사성 원소 붕괴열은 조금 나오지만 열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왜? 얇아서.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방사성 원소 붕괴열보다요, 지구 내부 에너지를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거는 지구 내부에 저기 안쪽에 여전히 축적되어 있는 태초에 저기
미행성체 충돌에 의해서 축적된 그 열,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게 더 큽니다. 자, 됐고요. 뭐 여러분들 근데 문제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자, 사실 이번 단원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가장 쉬운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여기는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가는 한 경계의 단면 나타내는 거고, 나는 A와 B 구간의 지각 연료량 분포 중 하나래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A는 해령 근처예요. 해령 근처, 그죠? 해령 근처인데, 그러면은 해령 가운데가 지각 연료량이 가장 높고, 양쪽으로 갈수록 지각 연료량이 줄어들겠죠, 대칭적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A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화산 활동 일어나는 데만 이렇게 뾰족하게 지각 연료량이 높을 것이고, 그 바로 옆에 해구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낮게 나타날 거니까 나가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저기 니은번 이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나가 B니까. 자, 기역번 가볼게요. 기역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있다. 지금 기역 해령이죠. 멘틀 대류 상승하니까 마그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번 맞는 말. 디귿번 지각의 방사성 원소 붕괴로 공급된 방사성 원소 붕괴로 공급된 에너지량은 니은이랑 디귿이랑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 니은은 해양 지각이고 디귿은 대륙 지각이죠. 자, 방사성 원소 붕괴는 어디서 더 많다고요? 디귿 대륙 지각에 더 많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디귿번 틀린 말, 정답은 3번. 이게 그냥 기본 개념만 알아도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은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자, 그러니까는 지각을 이루는 암석 중 화강암이랑 현무암에 포함된 칼륨이랑 우라늄의 함량을 나타낸 거고, 나는 방사성 원소에 의한 방출 열량을 나타낸 거래요. 그럼 이제 가를 보면 함량, 얼만큼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낸 거고, 칼륨이랑 우라늄이, 나는 걔네들에 의해서 저 붕괴열이 얼만큼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느냐를 한 건데, 이 기억보는 요것만 봐도 이제 화강암이 저기 우라늄이 더 많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암기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우라늄이 많은 거는 그냥 암기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니은번 방사성 원소에 의한 방출 열량, 요걸 봐야 되겠죠. 요거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적다. 이거는 지금 틀린 말이죠. 그죠? 틀린 말이에요. 요거를 봐도 틀리고 암기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방사성 원소 방출 열량은 화강암이 훨씬 많습니다. 디귿번 지각에서 방사성 원소에 의한 방출 열량은 칼륨이 우라늄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칼륨이 허연색이잖아요. 그죠? 칼륨이 허연색인데 양이 더 현무암에서도 화강암에서도 둘 다 칼륨의 양이 우라늄보다 적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려서 답은 1번. 그냥 자료 해석만 잘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림가는 지각의 방사성 원소에 의한 단위 면적당 방사성 원소에 의한이에요. 방사성 원소. 그러니까 붕괴열을 나타낸 거고, 나는 해양 지각의 나이에 따른 지각 연료량을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을수록 지각 연료량이 적어지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해양 지각이 처음에 막 만들어졌을 때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지각 연료량이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심화적으로 알려주면 멘틀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지각이 이렇게 얇아요. 좀 얇아요. 왜 얇냐면 이게 뜨거워갖고 좀 이렇게 얇아지는 효과도 있고, 멘틀이 들어 올려서 얇아지는 효과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굳어져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퍼져가면서 점점 식잖아요. 식어가면서 해양 지각 자체가 조금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부분이 더 많아지니까 지각 연료량이 조금 더 적다, 이렇게 조금 심화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기억번 가에서 방사성 원소에 의한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방출량은, 자, 이거는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보다 대륙 지각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냥 암기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대륙 지각의 방사성 원소는 무조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저기 그림만 보더라도 대륙 쪽이 더 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더 많이 나오고요. 니은번 나에서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을수록 지각 연료량이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거 알 수 있습니다. 차가워서 그래요. 디귿번 해양 지각의 지각 연료량은 지각의 방사성 원소에 의한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어요. 정답 1번. 왜 그렇다고 했어요? 방사성 원소에 의한 에너지가 대부분이 아니고
지구 내부에서 축적되어 있던 열 에너지가 튀어나온 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문제인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갖고 왔고요. 자, 그림은 해저 확장 속도가 다른 두 지역에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지각 연료량을 나타낸 거래요. 근데 지금 하나는 빠른 확장, 하나는 느린 확장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지각 연료량이 적은 걸 알 수 있어요. 왜? 점점 식어가니까요. 식어가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기억번,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 연료량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거니까 틀렸고요. 니은번,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을 때, 자, 예를 들면 똑같이 2000km,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2000km라고 할 때 쫙 보면은 빠른 확장일 때가 지각 연료량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죠. 느린 확장일 때보다. 그래프 요 정도는 해석되시죠? 그래서 요거 틀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면요. 자, 만약에 해령의 그 확장 속도가 좀 느리면 여기 가까운데도 나이가 많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가까운데도 오래됐기 때문에 좀 차가워요. 차갑습니다. 차갑다는 얘기는 좀 밑에까지 이렇게 해양판이 두껍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쉽게 가면 차가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확장 속도가 빠르면 여기 멀리까지도 나이가 젊죠. 나이가 젊다는 얘기는 여전히 아직 많이 못 식고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뜨거우면 아무튼 지각이 좀 얇아질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해양판이 좀 얇아서 지각 연료량이 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도 돼요. 차가우면은 지각 연료량 작고 뜨거우면 지각 연료량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해양 지각이 차가우면은 해양판이 좀 두껍고, 해양 지각이 뜨거우면은 해양 지각이 좀 얇아지면서 지각 연료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거리에서 따지면은 이 확장 속도가 빠른 쪽이 좀 더 뜨거운 쪽이니까, 그죠? 같은 거리, 여기는 차가운데 여기는 뜨거우니까 확장 속도가 빠를수록 같은 거리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이제 단순 계산 문제인데, 지구과학 1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G2에서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지만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빠른 확장판의 이동 속도가 1년에 10cm로 일정하대요. 그러면 A지점의 지각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A지점을 보면 해령으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죠. 1000km 떨어져 있는데 지금 주어진 게 센티미터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센치로 바꾸자고요.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10의 3승인데 여러분들 여기 킬로미터를 미터로 일단 바꾸면 공 3개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공 3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m를 또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 또 2개 붙이셔야 되죠? 아시죠? 설마 1000m가 1km인 거 모르시고 100cm가 1m인 거 모르시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은 1000km라는 거는 요거 다 하면은 이제 10의 8승이니까 10의 8승 센티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1억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지금 1년에 10cm씩 속도가 이제 확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0의 8승 센티미터가 확장이 되려면은 10의 7승년이 걸리겠죠. 그죠? 10의 7승년 얼마입니까? 1000만년 맞죠? 그래서 디귿번 맞고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건 약간 고전틱한 문제긴 한데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또 두 번째 단원까지 무사히 끝났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잘 공부하셨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1, 2단원보다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지구 내부에 대해서, 지진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지진파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한번 선생님이랑 열심히 해봅시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